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거분하게도 다시 듣고 싶은 발표를 선정을 해주셔서 한 번 더 발표를 드리게 됐고요. 저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뉴럴랩스 2019 간단하게 리뷰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뇌파를 사용한 뇌신호를 이용한 시각 이미지 복원 연구에서 fMRI 신호를 이용해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이미지를 복원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내용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뉴럴립스 얘기를 드리면은, 립스는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그래프에 보이시는 대로 머신러닝 패턴 리코그니션 3대 학회로 알려져 있는 CVPR, 립스, 그리고 RCMA 이렇게 그 중에 하나고, H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항상 CVPR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학회고요. 규모로 봐서는 올해 기준으로 13,500명으로 지금까지 학회 중에서 제일 큰 학회입니다. 1987년부터 시작이 됐고, 첫 학회부터 지금까지 프로시딩과 웬만한 동영상 정보 등이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학회라서 접근하기가 조금 다른 학회보다 좀 수월한 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33번째 학회였고, 올해는 34번째 학회가 되겠네요. 재작년에 원래는 계속 쭉 립스라고 부르다가 약간 인종차별과 성차별성 단어로 좀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뉴럴립스로 이름을 좀 변경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 패턴 리코그니션에서 3대 학회로 꾸준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근방에 있는 학회들이 다 굉장히 유명한 학회들이죠. 저번 달 기준으로 H인덱스인데 1위는 보시다시피 CVPR이 다른 거랑 월등하게 좀 CVPR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로 또 립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CCV, ICML, ICCV 이렇게 쭉 순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지금 임팩트가 있는 학회고요. 원래는 선착순 마감이었는데 다른 학회와 마찬가지로 2018년에 등록을 오픈하고 12분 만에 정원 8,000명이 전부 마감되는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방식을 선착순 등록에서 랜더마이즈드 로터리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원래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8,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12분 만에 마감되는 바람에 장소도 밴쿠버로 옮기고 거기에 최대 인원이 13,500명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도 꽉꽉 채워서 받았어요. 그래서 13,500명이 다 오셨고, 그래서 그 13,500명 티켓 중에서 10,000개는 사실 리뷰어분들이나 거기 학회 참가하신 참가자분들, 저자분들, 그리고 또 여기 볼런티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먼저 티켓이 분배가 됐기 때문에 일반 참가자들은 3,500명 정도가 받을 수 있었고, 올해는 신청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로터리를 해서 인원을 뽑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준 다음에 그 안에 신청을 하시면은 등록이 된 거고, 또 안 되시면은 나머지 분들 가지고 또 로터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는 안 되고 거의 학회 레지스트레이션 마감 한 2주 전인가? 그때 딱 돼가지고 갔다 왔고요. 내년에도 아무래도 이렇게 13,500명이라는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똑같이 밴쿠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군요. 네. 올해도 밴쿠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이게 학회 마감은 5월 31일, 5월 말쯤에 항상 하고요. 학회 자체는 컨퍼런스는 11월이나 12월에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 요즘 학회는 다 취소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11월 달쯤 되면 아마 상황 종료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CVPR은 좀 연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이 뉴럴립스인데, 보시면은, 2012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학회는 아니었어요. 이 학회가 원래는 제목 이름부터가 사실은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이어가지고 원래는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의 메소드를 하시는 학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 쪽으로 이렇게 한 번에 팍 뜰 줄은 몰라가지고, 보시면은 까만색 그래프가 2012년까지도 한 1000 안팎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증가하시는 걸 보실 수 있고, 작년 기준으로 지금
큰 AI 머신러닝 학회 중에서는 인원수로는 제일 많은 학회가 되었습니다. 2006년과 2019년을 비교를 해봤는데 2006년은 왜 꼽았냐면 저희 교수님이 연구하실 때 립스를 본인이 써가지고 가셨는데 그때가 2006년, 2007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비교하려고 좀 넣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참석자 인원은 네, 900명 정도였고 원래는 네, 말 그대로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어떤 분과가 그 뉴로사이언스와 아니죠 뭐야 그 뉴럴넷이었고 원래는 뭐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참가해 주셨지만은 좀 메인스트림이 되는 게 뉴로사이언스를 위한 메소드 그리고 뭐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ML 머신러닝 메소드 이런 학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그 신호에 적용할 수 있는 메소드 비중이 좀 커가지고 컸다면은 지금은 네, 딥러닝과 AI 관련 특히 여전히 메소드 학회기는 하니까 머신러닝 관련 내용이 메인스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보시면은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션이 4개 트랙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들을 거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듣기가 좀 되게 어려웠는데 원래 이때 그 2006년에는 단일 트랙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했고 교수님 말씀으로는 학회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연구와 메소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여기 공식으로는 아마 7시인가가 그 컨퍼런스 마감인데 그냥 포스터를 계속 펼쳐놓고 계속 디스커션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밤 10시, 9시, 10시 막 넘어갔는데도 계속 그 포스터 앞에서 포스터 철거 안 하고 계속 거기서 디스커션하고 하루 종일 그러는 약간 되게 원래 좀 작은 학회들이 그렇잖아요. 좀 소셜이랑 어떤 그런 좀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커져가지고 자기네 분과 아니면은 좀 찾아듣기 힘든 그런 시스템이고 7시 그냥 철저하게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 구분이 되게 철저해가지고 포스터가 딱 2시간 붙어 있고 딱 떼고 딱 2시간 붙어 있고 떼고 그리고 7시 이후로는 그냥 아예 소셜 세션이어가지고 그 뒤로는 연구는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거는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꾸준히 열기가 끊이지 않고 디스커션을 했던 것 비해서는 물론 소셜 세션에서도 계속 또 디스커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지만은 이게 좀 소규모의 원래 이렇게 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소규모로 좀 진행을 하시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데드라인은 일반적으로 5월 말쯤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그냥 추첨으로 갔는데 올해는 좀 써서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23일인가가 데드라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월 23일.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은 꾸준히 억셈 레이트는 약 20% 내외였던 것 같아요. 18%에서 한 20%. 그래서 올해도 6,000개 서미션이 있었고 그 중에 최종으로 1,428개가 억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셉 레이트가 20%라 가지고 굉장히 억셉되기 힘든 학회고요. 그 중에서도 오랄 세션은 36개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장이 되면. 그래서 오랄 세션이 30분 그리고 스팟라이트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164개는 이렇게 다른 학회에서 어떤 숏 발표라고 하나요? 그래서 한 3분, 5분 내로 자기 연구에 짧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 보시면은 이게 연도별로 제출 개수인데 억셈 레이트는 항상 20% 내외로 동의를 하고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더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학회도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 학회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논문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랭킹을 맡겨봤는데 그 UC 버클리의 세르게이 리바인이라는 분은 이 연구실에서 단독으로 12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인리아 연구소
쪽에 그 프란시스 바흐 이쪽 연구실에서는 10개. 그래서 대가 여기 다 유명하신 분들 이름이 꽤 많은데 그 대가이신 분들 연구실에서는 요 단일 학회만 10몇 개씩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꽤 많다. 그리고 물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딥마인드 보시면은 160개가 넘죠. 깁스에만. 그래서 그 학회에 갔더니 딥마인드 부스에는 구글 딥마인드 부스에는 자기네 행사가 요일마다 다 따로 있어요. 그냥 자기네 세션만 소개한 팜플렛도 있고 매일매일 행사가 있어가지고 딥마인드 쪽에서는 그래서 이 학회 공식 그 팜플렛이랑은 그거는 제쳐두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팜플렛을 또 따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독자 행사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밑으로도 사실 MIT, 뭐 스탠퍼드 공대, 카네기 멜론, CMU 유명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UC 버클리 이런 데서 이렇게 쭉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꽤 많이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프랑스 일레아 연구소랑 IBM 연구소에서도 많이 나왔고 딥마인드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들을 요 제목을 가지고 키워드를 뽑아본 건데 뭐 다들 익숙하신 단어들인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 그래프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프 뉴럴넷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많이 도입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저 태블 대회 쪽에서도 보면은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미지 리코그니션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GNN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주제를 보시면은 알고리즘,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을 따지면은 논문 전체 비율의 한 75%에서 80%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AI와 딥러닝에 특화된 학회가 됐고요. 그 외에 그나마도 단과 과목으로는 아직도 그래도 뉴로사이언스가 한 약 4% 정도로 그래도 원래 하시던 분들이 어디 가지는 않았구나 하는 게 그래도 단과 뭐라 그러죠? 단일 필드로는 그래도 아직 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각각 분야마다 억셈 레이트를 좀 따져본 건데 뭐 이것도 막 크게 막 다르진 않고 대부분 20% 내외를 좀 유지하려고 학교 측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눈치 보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 논문이 조금 뭐라 그러죠? 여러 필드에 이렇게 중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메인 카테고리를 조금 잘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아마 억셉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체 날짜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일정상 워크샵 뒤에 있는 부분 워크샵도 되게 사실 들을 내용이 많았어요. 여기에 어떤 딥러닝 기초 내용들이나 아니면 명사분들이 많이 와서 토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일정상 워크샵은 아직도 못 들었고 프리 컨퍼런스라고 해서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부스하고 좀 강연하고 하는 프리 컨퍼런스 날이랑 본 컨퍼런스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밴쿠버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해안가 쪽에 이렇게 동서로 건물이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컨퍼런스도 건물을 양쪽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약간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게 워낙 넓기도 하고 제가 왔던 때 하루 빼고 비가 계속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힘들었었고 이 앞에 원래 매년 카누 대회를 연대요. 그래가지고 카누 관련 어떤 전시라든가 아니면은 밴쿠버 동계올림픽도 여기서 행사를 진행해가지고 그거 관련 어떤 세레모니 기념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시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8일에는 인더스트리얼 데이라고 해서 한 부스에서 쭉 나와가지고
기업들이 이렇게 설명회나 어떤 그 세션도 진행을 하고 부스도 열었는데 보시면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본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한국 회사들도 사실 저는 많이 왔을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AI 지금 핫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네이버 클로버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삼성이나 현대나 하는 데 많은데 사실 바이두도 오고 중국 업체도 되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 업체가 네이버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페이스북이나 바이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들어보신 회사들, 소니 그리고 JP모건 여기 금융 관련 회사인데 여기서도 투자 관련 쪽 할 때 그 AI를 접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오신 분들의 대부분 부스의 목적은 물론 회사 홍보도 있지만은 아마 채용 관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 임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가서 이렇게 톡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잡 자리가 있냐 그리고 연구원 채용을 하냐 이런 류더라고요. 이런 학회에 가서도 채용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그 알리바바랑 바이두 등등 여기엔 이렇게만 됐지만은 중국 회사들도 부스를 되게 크게 해가지고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마인드는 뭐 거의 그냥 자기네 행사인 것처럼 굉장히 행사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데서도 와가지고 무인 배달 자동차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시연 같은 거 해줬었고요. 그거 외에도 AI를 통해서 그 사지마비 환자들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런 시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졸업이 임박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셔도 아마 학회도 되게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회사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스케줄은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칼같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아침에 딱 인바이티드 톡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랄 세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 그 다음에 점심 그리고 오후에도 요 흐름대로 인바이티드 톡 한번 한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랄 세션 트랙으로 나눠진 다음에 다시 포스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걸로 하루가 이렇게 끝나는 스케줄이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타이트해요. 오럴 세션도 40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으악 하고 지나가고 오럴 세션 내에서는 그렇게 막 심도 있는 디스커션은 조금 힘들었고 그 오럴 세션 하신 분들도 다 포스터에서 또 다시 한번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세션 안에 아마 8개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네, 8개 내외여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럴 세션으로 발표하는 분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5분 정도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내용이었고, 정말로 그 오럴 세션 하이라이트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하이라이트와 오럴인데, 오럴 하신 분들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스폰라이트 하시는 분들은 5분씩 하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포스터 세션에서는 이 하이라이트랑 오럴 하신 분들의 섹션을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아무래도 핫하고 붐비고 그거랑 그 연관된 주제들 이렇게 쭉 차례대로 배치가 되는데 여기는 트랙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포스터를 한 번에 모이게 해놨더라고요. 트랙 나눠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포스터가 완성철명이 다 모여가지고 포스터를 들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2시간이잖아요. 보통 학회면은 저는 사람이 많아도 정해놓은 게 몇 개 있기는 하지만은 한 바퀴 다 돌아보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한 바퀴 못 돌아보겠더라고요. 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연구를 좀 정해놓고 좀 프로시징도 읽어보고 방문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거의 거기서부터 설명을 듣겠다 그러면은 사실 디스커션이 좀 어려운 환경이라 가지고 그거는 좀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게 그 포스터 세션 오랄 세션 끝난 다음에 나오는 인파고요. 이게 오랄 세션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트랙이 4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요런 인원들이 한 군데로 이렇게
물려가시면 된다고 보고, 여기는 지금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퍼런스 홀이 이렇게 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두 번째 라인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는 저 요 안쪽에 있고, 안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저쪽 끝까지 해가지고 레지스트레이션만 한 1시간? 1시간은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그 오랄 세션 들으시는 분들 아마 어림잡아 한 2, 3천 명쯤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고 컨퍼런스 쪽 웨스트 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 학회가 좀 공개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프로스팅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개해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립스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본인이 발표하러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어차피 트랙도 4개로 나눠져서 다 못 듣거든요. 저도 제가 못 들은 세션은 요 라이브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봤거든요. 스트리밍만 하는 게 아니고 녹화해가지고 아직도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시면은 아직도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남아 있으니까 본인이.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이제 막 진짜 온라인 컨퍼런스를 다 바꾸는. 그쵸, 그쵸. 지금 그렇죠. 필요 없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바이티드 톡이랑 그 오럴 세션 4개 진행했던 그 4개 세션 다 올라오고요. 그래서 포스터 세션은 빼고 나머지는 다 올라오니까 사실은 그 저자랑 깊게 디스커션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정말로 그 인바이트 톡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단순 참가라면은 네,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사실 큰 학회가 더 다 그렇긴 했어요. 요즘 아무래도 딥러닝 분야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13,000명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이거는 한 바퀴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일정이라 가지고,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유명한 포스터나 아니면 좀 하이라이트 됐던 오라 세션이나 아니면은 딥마인드에서 나왔거나 좀 AI 좀 유명한 뭐 데서 나왔으면은 거기에 진짜 삥 불러가지고 한 30, 50명이 거기 달라붙어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 그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 원래 영어도 잘 못하지만 잘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한번 질문할 기회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진짜 막 내가 원하는 포스터다 그러면 한 30분 걸려가지고 한 번 질문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그 체크해 놓은 것도 다 못 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 뉴로사이언스랑 뭐 BCI 아니면은 뭐 EEG, MRI 이쪽 분야니까 여기 검색해가지고 미리 찾아보고 논문 읽어본 다음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많이 좀 필수인 것 같고, 캐널 컨벤션 센터가 13,500명이라고는 일단 해가지고 여기에 풀로 받았는데 제 생각엔 좀 수용 인원이 좀 넘은 것 같았어요. 그 이동할 때나 막 이럴 때 보면은 이거는 네, 조금 쉽지 않았고, 그리고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디스커션이 꼭 필요하거나 이거는 메일로 잘 답변을 하기 힘들다 아니면 자기가 저자거나 막 이런 게 아니다 싶으면은 어차피 스트리밍 해주시니까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 외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소셜 세션이 있긴 있는데 한국은 거기 소셜 세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첫날에 누가 어떤 코리안 여기 한국 분들 있나요? 라고 게시글 하나를 남겼더라고요. 그게 그 일정 관리하는 앱 같은 거를 거기 소셜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달았더니 이렇게 쭉쭉 다 모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한번 모이죠 그랬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팔 걷어붙이는 분이 계셔가지고 바로 식당 예약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인원조사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참가하신 분만 한 200명 정도 됐고 선착순 모집이어가지고 100명 정도가 또 못 갔거든요.
저도 좀 늦어가지고 못 갔는데 가신 분만 200명이고 그거 외에도 한 2배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구나.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국내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갔으면은 좀 더 이렇게 그 디스커션도 하고 좀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늦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만 왔더라고요. 채용 설명도 하긴 하는데 네이버밖에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그런 컨퍼런스 하면은 되게 많이 오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립스는 사실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회고 저명한 학회고 인원도 되게 많은데 왜 안 하는지 조금 되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참가자들이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됐을 거예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많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근데 옛날에는 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약간 중국 분들이 모이면은 이 학회는 좀 떠날 때가 됐거나 약간 이런 퀄리티가 조금 낮은 게 많았었는데 요쪽 딥러닝 쪽에서는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되게 성장이 지금 엄청 빨라가지고 인원도 많지만은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게 많고 좀 뭐라 그럴까 발전이 되게 빠르게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은 아마 하시던 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원래 립스 에듀 사이언스 분야로 하시던 분들은 계속 계실 텐데 아무래도 다른 분야 그 딥러닝 분야가 너무 핫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4% 정도가 되는데 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 필드로는 아직도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큰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어서 다행이고 저도 이런 필드가 좀 남아있고 리뷰어 분들이나 에디터 분들이 남아있어요. 또 투고를 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똑같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은 5월 23일이어가지고 이때까지 목표로 좀 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쓰셔가지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